K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52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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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매튜고요. 네, 전 백호고요. 저는 라넌입니다. 반갑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백호님과 라너님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1부에서 예고했다시피 베어 커뮤니티에서 좀 어떤 편견이 있는지,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베어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빠은 말들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은 편견이라는 게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부랑 좀 연결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1, 2부를 뭐 어떤 큰 주제로 나눴다기보다는 그냥 큰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편견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사실 여기 저희가 리스트업 해놓은 것 중에 일부에서 다뤘던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좀 궁금했던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뭐 주변에서 한두 명이 또 저한테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뭐냐면 되게 베어 커뮤니티가 좀 스스로를 좀 이렇게 고립이라기보다는 좀 나머지를 배제? 배제라는 말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 끼리끼리 적당한 단어를 찾기가 어렵네요. 되게 독자적인. 네. 그렇죠. 좀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제 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많고 내지는 또 외부인들하고 섞이는 걸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것 인상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베어 술집 뭐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인상이 베어 술집은 네네.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베어 통들의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정체성이 흐릿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베어 커뮤니티나 아니면 스탠 커뮤니티나 사실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베어 커뮤니티가 뭔가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스탠 커뮤니티 따로 있고 베어 커뮤니티 따로 있고 둘이 그냥 공통점이 별로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전 이거 되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거 되게 굉장히 스탠 중심주의적인 시각이다. 왜냐하면 스탠 소사이어티에서 되게 항상 뭐 뚱뚱 죄송 이러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반기지 않는데 굳이 거기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베어 커뮤니티만의 그 특성들이 있는데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회에서 뭔가 게이라는 이유로 좀 소외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데 또 게이 소사이어티 안에서 자기들이 이제 소외당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소외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굳이 나를 반기지 않는 그런 커뮤니티에 계속 천착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탠 커뮤니티하고 베어 커뮤니티의 차이가 있다면 수가 차이 난다고 봐야겠죠. 머릿수가요? 네, 네네네. 스탠이 훨씬 많고 그래서 스탠 커뮤니티가 주류 메시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 빼고는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절대적인 소수자도 없고 절대적인 다수자, 주류도 네. 없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결국에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게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맥락에서든 반드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것만 아닌 게 스탠 술집에서도 뭐 입밴 나가면서 베어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베어 술집에 이제 스탠드를 받기 시작하면 그들이 더 오히려 주류가 돼서 베어들이 딴 곳을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초반에는 특히나 그런 걸 더 일부러 더 막으려고 말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일단 수 자체가 적으니까 술집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섞이다 보면은 베어분들이
안전하게 느낄 만한 그런 공간이 또 없어지는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더 너네 여기 말고도 갈 데 많으니까 딴 데 가라 이런 맥락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똑같죠. 뭐 게이술집에 일반들 안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난 그 하는 거랑 익선동에 일반들 많아져서 불평을 하는 게이들이 이제 배어술집 맛있대 이러고서 배어술집 막 안주 맛있다고 막 가서 그 눈초리 받으면서 거기서 막 시끄럽게 먹는 거는 좀 맞아. 하여튼 뭐 게이술집이 뭐 게이술집이 분위기가 좋더라 뭐 술 맛있게 만들더라 하면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서로를 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사실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은 유난히 좀 그렇게 나눠서 노는 문화가 좀 강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특히 한국 문화 자체가 물론 그런 어떤 비슷한 사람끼리 연대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어떤 내부적인 문화가 더 강해지고 그거를 잘 모르는 외부인들은 점점 더 배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주류 그 사람들이 소수자들을 더 이해를 못하게 되고 좀 그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물론 어느 사회나 그렇겠지만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잠깐 살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데는 물론 게이바도 있지만 뭐 게이바라고 해서 게이만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레즈비언은 절대 못 들어온다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성소수자와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 뭐 LI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섞여서 좀 이야기도 할 공간도 많이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연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를 알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되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볼 때 그런 얘기를 좀 한대요. 왜 한국에서는 게이랑 레즈랑 이렇게 안 친하냐고. 근데 그게 서로 이렇게 좀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한국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안 친하잖아요. 서로 모르니까 점점 더 알 기회 자체도 많이 없고 딱히 알려는 노력도 안 하고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좀 한국의 어떤 문화적 특성인가? 한국인의 특성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업소 같은 게 좀 더 오픈이 되려면은 사회가 좀 덜 차별적인 사회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뭐 레즈비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뭐 예를 들면 게이 친구들은 뭐 어떻게 친구의 친구를 소개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동아리나 학교 같은 경우 동아리나 이런 동호회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모임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와서는 게이 레즈뿐만이 아니라 남녀 간의 그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안 좋은 점들만 얘기하고 서로가 갈등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결국 계속 같이 가는 거 아닐까? 게이랑 레즈비언이 서로 이해 못하는 거 남녀가 서로 이해 못하는 거랑 뭐 갈라치기 말이 좀 갈라치기하고 좀 편 가르고 뭐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소수자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어쨌든 뭐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자리부터가 잘 없지 않나 뭔가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생기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도 일단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려면 자리가 생겨야 되고 막 이런 되게 뭐가 먼저냐 악순환인 거죠 한마디로. 그런 면에서는 뭐 대학 동아리라던가 아니면은 인권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또 막 대학 동아리에서도 막 끼리끼리 노는 그런 그림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보면은 한국인 종특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같이 붙여놔도 따로 놀지?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그쵸? 괜찮아요. 네. 왜 붙여놔도 따로 놀지?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래서 안타깝죠 좀. 네, 저도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뭐 레즈비언 친구들도 있고 뭐 트랜스젠더 친구분들도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뭔가 스스로 처한 현실 자체가 약간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급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조금 생기려면 나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거나 맞아요. 그런 장소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어느 것이 먼저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여유를 조금 더 가질 수 있으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트위터에서 누가 그런 글을 올리신 걸 봤어요.
그런 어떤 소수자끼리 연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으면 좀 된대요.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도 내가 필요하다. 그냥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가 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애인으로부터 내가 언젠가 도움이 받을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같은 사회 살다 보면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남의 일이라고 퉁쳐버릴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같은 성소수자라고 묶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라면 결국에는 레즈비언 인권을 챙기는 것이 내 게이 인권도 올라가는 일이라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베어 인권은 챙겨주셔야 스탠 인권도 올라간다. 그렇죠. 기적의 논리. 네. 그렇죠. 주제의식에 맞게 잘 돌아왔네요. 네. 갑자기 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네요. 왜 웃으시죠? 배어 인권이 너무 웃겨가지고. 배어 인권. 베어 인권 웃기세요? 아니. 스탠 사죄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진짜 써놨던 질문들이 아까 자연스럽게 좀 많이 맞아요. 많이 것 나온 같긴 내용이긴 한데 네. 이런 거 네, 이거는 사실 제 애인이 물어봤던 것 중에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이건 저도 동일해서 이제 넣었거든요. 좀 이거 좀 괜찮아요. 일단 해보세요. 노 오펜스인데 배어들은 왜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캐릭터가 특히나 곰이 그려진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배어 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게이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냐면 그건 아닌데 어떤 코멘트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베어식인 사람들은 애초에 귀여운 걸 좋아해요. 귀여운 남자를 좋아해요. 이게 근데 그냥 자기 식대는 거를 귀엽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안 귀여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사실 별로 표현할 언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뭔가 멋있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귀엽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캐릭터도 귀여운 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그거는 근데 베어식 스탠분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KBC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요? 라인 캐릭터 중에 그 브라운? 브라운을 되게 좋아하시거나 뭐 그런 네. 분들도 많고 카카오 라이언. 그죠, 카카오 라이언 네, 동글동글 네. 이렇게 캐릭터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백호님은 동의하세요? 저는 그것 또한 약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면 안 돼. 뭐 그런 식의 멤버스가 있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제 그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그 맛있는 걸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하는데 저런 덩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조금 더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스탄 중에서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건 쉽게 각인이 되지 않지만 그게 또 쉽게 각인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그게 약간 또 전략적으로 팔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전 매력? 그 이터널스 네. 마블 네네네. 영화 봤을 봤어요. 때도 그 마동석 분이 하는 길가메시한테 그런 핑크색 막 입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마동석 분 같은 경우 이전에 에뛰드하우스 그런 맞아. 광고에서도 맞아. 되게 거기서 막 핑크색 막 그런 게 공주님 있었어요? 옷 입고 나오는 그냥 아마 레퍼런스인 것 같아. 네 그런 걸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함 있는 거죠. 반전 매력. 그렇죠. 네. 갯모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지금 그 말이 여기서 맴돌 이 말을 해도 되나? 갯모애. 갯모애가 아닌가. 그래서 귀여운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수더분과는 또 대척점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요? 그 귀여운 걸 수더분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몸에 걸치는 게 뭐냐? 귀여운 거는 이제 내가 뭘 좋아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말은 라이언을 좋아해서 라이언이 이만큼 크게 그려진 후드를 입었어. 그건 수더분의 범죄에 안 들어가는 것이 그것도 당연히 다르죠. 수더분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결국은 외모인가요? 외모라기보다 그거를 수더분해지는 어떤 식으로 소비하느냐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수더분 어렵다. 네, 어렵다. 네. 둘이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수더분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귀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되게 분분하네요. 같은 용어를 두고도 맞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건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해외였던 것 같은데 두산 베어스 야구 잠바를 입고 다니시는 외국인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뒤에 베어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약간 베어들이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가서 그걸 사오셨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뭐 그 사람들이 두산 베어스가 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베어스 써 있는 거랑 곰 캐릭터 그려주고 이런 게 취향이었겠죠.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그 큰 옷 브랜드 중에서 한 곳이 그 곰표 브랜드 최근에 나온 맞아요. 네 그렇게 콜라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에 자기를 또 이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곰표 브랜드는 베어층을 타겟팅한 브랜드일까요? 아니요. 근데 아니에요? 굉장히 유행을 탔죠. 그죠. 그 네. 밀가루 원래 맞아요. 곰표 밀가루에서 그 네,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 뭔가 통통하고 남성적이면서도 귀여운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잘 통하는 게 아닐까 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이 질문 봤을 때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덩치가 큰데 저렇게 오밀조밀한 걸 좋아해. 만지고 있다니 약간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지. 우리가 뭐 요만한 에스프레소 잔 들고 있는 거랑 그 덩치 큰 분이 에스프레소 잔 들고 있는 거랑 그 대비가 훨씬 다르니까 그래서 더 기억에 그래서 남는다는 더 거죠. 그래서 편견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렇죠. 사실 다 이거 되게 좀 빠졌죠. 빠졌다보다 되게 너무 바보 같은 질문들인 것 같아. 내가 짜서 그래 내가. 내가 짜서. 아니야, 뭐 당신을 뭐라 하는 건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진짜 약간 원래 편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편견 카테고리에 넣어서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 제 바보 같다고 한 말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그렇게 넘길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흔히들 말하는 게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보면 KBC는 그냥 베어이신 분들이 꼭 닉네임에 뭐 곰, 웅, 이모 뭐 모찌 이런 단어를 꼭 오, 넣으세요. 맞아. 맞네. 네, 전 되게 아주 운 좋게 피해갔지만 네, 꼭 모찌. 그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귀엽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런 네, 그쵸. 연상되게 연상되면서 뭔가 그러게 귀엽다고도 생각이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해서 그게 자기가 이입하는 것과 저는 크게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르지 않다. 그 요즘에 비단 요즘이라고 말하기도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부터 되게 베어 같은 이미지가 스탠 쪽에서도 점점점 약간 대세로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운동하는 사람의 이미지. 운동하고 좀 그러니까 덩치가 호리호리한 사람보다는 좀 건장 근육. 좀 큰 사람이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저 엄청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느끼거든요. 그게 진짜로 있는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런 것만 보여서 그런 걸까요? 그 이상적인 이미지라는 게 스탠 시장에서도 네네네. 분명히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덩치가 있고 근육도 있고 좀 더 털이 있다던가 그런 이미지가 좀 더 선호가 되지 않나 점점. 저는 처음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때는 나이가 들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어른들이 막 뭔가 호리호리한 미소년들 좋아하다 여자애들 뭐 좀 중후한 매력을 뭐 배우가 좋아졌다 하면 네가 뭐 이제 좀 컸구나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좋아하게 된 게 이제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말한 것처럼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보면 확실히 운동하는 비율이 늘었고 왜냐면 어릴 때는 다들 운동을 안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찾으면 비슷한 애들끼리 좋아하고 사귀고 하는 건데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운동하는 애들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확실히 그 비율 자체가 젊은 친구들 중에도 운동하는 비율이 늘었고 그런 사람들 선호하면 자기들도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비율이 늘어난 것 같아요. 좋은 게 아닐까요? 다 그렇죠. 운동을 하는 거니까 결국.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어떤 남성성에 대한 집착이 더 거세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그게 해요. 아닌 사람들은 이제 좀 유난히 게이들이 남성성에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남성성. 저는 남성성에 좀 더 집착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원하는 남성성이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선호했던 남성성은 좀 더 호리호리하고 그런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좀 더 뭐 근육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바뀐 것에 불과하지 뭔가 집착이 더 심해졌거나 줄어들었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인기 있는 연예인 같은 것만 생각을 해도 예전엔 좀 예쁘장하거나 뭐 그런 연예인들이 뭐 인기 순위에 많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좀 뭐 운동도 좀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일반 뭐 상관없이 다 있지 않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상관없이 다들 먹고 살만해서 그러지 않을까. 운동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많아진 진짜 거죠. 확실히 헬스 다니는 사람들이 한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 는 것 같아요.
그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스타에 보면 다들 한 번씩은 꼭 바디 프로필 찍고 약간 그런 문화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시대적인 트렌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약간 매추가 말한 것처럼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그 나이대에 걸맞는 어떤 남성성 자체가 다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복합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생겨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나 뭐 그런 걸로 소비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미지나 동영상이 소비가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형적인 거가 더 훨씬 더 부각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맞죠. 인스타그램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럼 이제 운동을 해야지.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바로바로 보이는 거죠. 맞아. 그리고 인스타 같은 개인 SNS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서 보는 것들이 다 소수의 연예인들밖에 그쵸.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조금 더 외형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국만큼 그렇게 외형에 신경 쓰는 나라도 없다면서요. 그렇기도 하죠. 모두가 똑같은 뭔가 뭘 해야 되니까. 맞아. 이건 제가 궁금했던 네네. 건데 베어 커뮤니티 내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베어식 베어가 있고 스탠식 베어가 있고 뭐 베어식 스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메이저가 뭐 베어식 베어일까요? 베어식 베어가 메이저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정말 정확하지 않겠지만은 경험적으로 비율이 한 8대 1대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어식 베어가 8이고 스탠식 베어, 베어식 스탠이 각각 1대 1 정도. 그 정도로 차이가 크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베어식 스탠이시니까 라너님은 나는 그럼 베어들이 좀 더 선호하는 체형으로 내가 좀 노력해서 바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많이 했죠. 이게 좀 더 잘 팔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좀 더 덩치를 키우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안 되죠. 않더라고요. 잘 뭐 먹고 이렇게 막 운동하고 하는 거 쉽지가 않아서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네. 혹시 좀 그런 거 여쭤봐도 돼요? 개인적인 어떤 연애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연애를 한 2번 정도 네네. 했었고요. 마지막이 한 거의 1년 전에 마지막 연애를 한 2년 정도 했다가 끝내고 그 사이에는 뭐 경험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이제 배어분이셨나요? 이상형에 부합하시는 분들? 네, 다 베어 통뚱이었고요. 털 있는 분들도 많았고. 네. 저 궁금한 게 본인이 그런 쪽에 끌린다는 거를 언제부터 인지를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때부터 이제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그럼 취향이 꾸준하셨던 거예요? 예전부터? 네, 그때 막 거의 막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돼갖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퉁퉁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게 그냥 그때 확립된 취향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았고 그렇구나. 정말 한결같은 소나무다. 반대로 제 애인 같은 경우에는 네. 고등학교 이때까지는 스탠 베어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었대요. 네. 그때 막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은 스탠이었던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약간 성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확고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나넌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다 확고해지는 어떤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만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거였어. 좋구나.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분도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마음속에 있는 취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사회적으로 주입된 취향과 내가 진짜로 갖고 있는 취향에 그 부딪혀서 약간 처음에는 좀 이런 사람을 좋아해 볼까 이렇게 했다가 아닌 것 같아 해서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좋은가 봐 이렇게 해서 점점 찾아가는. 네. 만나다 보니까. 반대로 일반적인 게이들이 맨 처음에 똑같은 과정 거칠 것 같아요. 뭔가 다들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머시스 남성들이 뭔가 여자를 봤을 때 근데 전혀 성적인 어떤 이끌림이 없다가 난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과정들이 있듯이 비슷한 과정들이 거치지 않나. 그렇구나. 저도 생각해 보면은 되게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체형만으로 따지자면 첫 애인은 저보다 좀 크고
베어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건장 느낌이었고 두 번째 있는 저랑 비슷한데 좀 더 작은 친구였고 지금에 있는 저랑 비슷한 좀 키 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제 안에서는 다양하게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뭔가 베어를 만나보진 못했고 그쪽이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과연? 근데 또 라노님은 처음부터 그때부터도 근데 통통하신 분들을 좋아했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다양한 그것도 취향이 결정되는 방법이 있나 보네요. 근데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외형이 모든 걸 다 설명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맞죠. 맞아요. 다양한 그쵸. 다른 네. 중요한 맞아, 것들이 맞아. 있죠. 그래서 자꾸 제 애인을 파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애인분도 방송 들으시나요? 모르겠어요. 아까 좋아요 네. 놀라셨던. 아 맞아. 근데 저랑 맨 처음에 사귈 때 그 친구가 거의 183에 거의 60 후반대 몸무게 진짜 허리 마르셨어. 완전 말랐었는데 근데 점점 저랑 먹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뭔가 스탠이라 부르기 애매한 지점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뭔가 체형이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완전 베어 단계까지 넘어가면 또 모르겠긴 한데 그 경계가 어디죠? 모르겠어요. 제가 식이 안 될 때. 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체형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애인분은 일부러는 아니고 음. 같이 생활을 하시고 오래 같이 사귀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먹는 예전보다는 좀 양도 찌신 건가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 같고 늘어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몸집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신 것 좀 있군요. 일부러 한 것 만족한 같진 않은데 아, 그래? 그냥 만족을 하신다면? 만족하네? 약간 이런 어. 느낌이었던 거. 약간의 내가 예쁘게 생각하는 모습에 내가 좀 더 가까워지는 맞아요. 느낌인 건가? 길티 플레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근데 드는데 약간 이게 본인 생각하기에 자기가 더 몸무게가 찌게 되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약간 이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뭔가 내가 여기서 살이 더 찐다고 해서 더 예뻐질 것 같진 않아. 약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베어식 베어든 스탠식든 자기가 지향하는 점이랑 자기가 실제로 있는 몸의 상태가 일치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추가하면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는 되게 살을 빼서 스테이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난 그냥 이 상태가 더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스탠통 커플 중에서 둘이 다 잘 먹고 하니까 KBC 커플처럼 이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식이 넓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보긴 했어요. 통식 스탠에서 이제 통식통이 된 거죠. 네네. 그렇게 8대 1대 1이 된다. 또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말고도 혹시 뭐 이런 것들은 좀 오해인 것 같다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었는데 네. 왜 셀카를 찍을 때 네. 이렇게 미간을 찡그리고 찍는가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뭔가 베어 커뮤니티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되게 스테레오타입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앙다이. 나도 앙다이. 저도 근데 앙다일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걔들은 걔들 다 그래. 근데 배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더 심한 것 같고 그래요? 미간을 찌푸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찡그리고 그게 앙다이 이렇게 하는 이런 네. 느낌인가?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막 인상 쓴 거. 인상이 막 사나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귀여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요? 뿌 그렇지 같은 않나? 느낌이구나. 뿌 약간. 같은 느낌 아니야? 난 사나워 보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사납진 않잖아. 결과물이. 왜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가? 누군가에겐 귀여우려고 하는 거다. 누군가한테 귀여우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나쎄 이런 느낌으로 그치 센 거보다는 찍는 건 아닌 거다. 남성적으로 보이려고 약간 네. 하는가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귀여울 수도 있으니까 그게 그리고 사진을 되게 아래쪽에서 찍더라고요. 카메라가 아래에 있도록. 왜 그렇게 하면 좀 더 베어스럽게 통통해 보이거든요. 보이게. 더 일부러 커 보이니까. 좀 더 커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트위터에 그게 있었어요. 그 베어 셀카 찍는 법 그런 그런 거에서 역시 여러분들의 타임라인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제 타임라인은 존재했는데 트위터를 오래 하셨으니까. 아니 최근이에요. 굉장히 최근이에요. 최근이에요? 네, 굉장히 최근. 우리의 우리의 팔로워한테 안 도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알고리즘 추천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되게 스테인식 셀카를 찍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반대로. 아 진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마르게 보일 수 있지.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잘생기게 나오는 거야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든 뭔가 턱이 조금 보이게. 갸름해 보이고 뭔가 살이 없어 보이고 약간 이렇게 찍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반대로 이제 베어식인 친구들은 어떻게든 이게 턱이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면 예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보통 위에서 찍는 거를 이제 아래에서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턱이 약간 있어 보이고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로운 포인트네요. 처음 알았어요. 진짜. 예를 들면 막 연예인 셀카 찍기에서 막 45도 각도로 찍으세요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왠지 반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하나 나오네요. 검색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방금 트위터에 검색을 트위터. 하셨어. 요런 게 나오네요. 베어식 셀카. 베어식 셀카. 근데 이분도 베어식 딱 그 셀카인데. 앙다입을 하고 앙다입. 계셨어요. 앙다입에 밑에서 찍는다. 밑에서 찍는다고 하니까 뭔지 알겠다. 많이 본 것 같아 이런 것도.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전에 얼통 몸스, 네. 얼스 몸통 이것도 얼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진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만나보면 이제 살짝 만나보면 다른 또 다를 수 있다. 되게 베이글 같은 단어네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인데 몸은 글래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베이글이잖아요. 네. 빠우셨다. 내가 만든 말 아니야. 쓰는 말이야 사람들이. 맞아. 베이글. 그 남자한테도 쓰고 원래 여자한테 많이 썼는데 요새는 베이근. 다 쓰죠. 남자한테도 네. 많이 쓰는 것 같아. 베이근 뭐 이렇게도 하던데. 아, 그래? 베이근. 빠우셨네요. 네, 모르셨나요? 얼스 몸통. 처음에 얼스 몸통 들었을 때 뭔 몸통? 뭔 뜻이야? 이랬던 기억이 나네. 예전에 친했던 친구 중에 딱 그런 느낌인 친구 있었어요. 얼통 몸스. 저희들끼리는 친구들끼리는 걔가 이제 나름 통통하다 생각해서 되게 너 점점 배어가 되어가는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나 그쪽에서는 완전 스탠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적절한 대화라서 덧붙일 게 없네요. 많이 들어보신 대화? 네.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리뷰를 해요. 베어 커뮤니티에서는 그렇지. 너 스탠이야. 맞아, 라고 맞아. 이야기 듣고 여기서는 스탠에서는 너 이제 베어다 이렇게 맞아. 들으면 이제 리뷰가 되는 거죠. 난 어디로 가야 돼? 예전에 그 친구 애인이 베어식 스탠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탠인 거에 만족을 못해서 되게 열심히 살을 찌우려고 노력하는 맞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살이 진짜 안 찌더라고요. 근데 결국 또 되더라고요. 근데 안 찌는 거에 되게 몇 스트레스를 년을 하면 받아. 돼. 그래 몇 몇 년을 년을 하는데? 해서 된 일 봤어 제가. 누구지? 카톡을 누구지? 봤는데 누구지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아파. 이렇게 또 세상에서 내시게 하면 사라지는구나. 그 친구는 행복하다면 뭐 여기선 떠났고 이제 여기서 웰컴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 친구는 베어식 베어일 텐데. 제가 마주할 일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수염은 보이잖아요. 수염이 있다 없다가 보이는데 채모는 사실 벗겨보기 전에 알 수 없는 건데 예를 들면 난 채모가 있는 사람이 좋아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수염을 보고 그냥 약간 대충 판별을 하는 건가? 얘는 수염이 많을 것 같아. 채모도 많을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얼굴이나 인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통계이군요. 통계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약간의 특수한 취향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 프로필에도 뭔가 털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 잘 만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뭐 가슴에 몸에, 털 있으신가요? 털이 많으신가요? 이렇게. 몸 사진을 받으면 되죠. 맞네. 그러네. 하긴 많다 적다도 본인 개인 맞아요. 그 기준이 다 그치. 다를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건 더 많은 걸 원하는데 그렇죠. 뭐 다리털 같은 거 프로필에 많이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판별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프로필 올려놓나요? 아 이거는 근데 다 통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제 아는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다리털이 있어야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만나도 다리털이 없다? 자기는 그때부터는 이 사람 안 만난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쪽에 또 되게 큰 그게 있구나. 털도 없는 새끼 이러면서. 모르겠어. 자기는 다리에 털이 있어야 좀 이제 사귀고 싶다 이런 실제로 마음이 드나 봐. 털 때문에 사귀는 커플도 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누구 털이 한 명. 있어야 털이 있어야 네. 서로. 같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겹치는 인맥 중에 겹치는 누구 한 인맥 명인 것 중에. 같은데
또 의외로 또 좀 보편적인 취향인가 보네. 네. 털은. 사실 아까 일부에서 좀 이거 어떤 체형 말고 좀 또 다른 소수적인 취향이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시간이 좀 애매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 잠깐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좀 털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형이랑 관계없이 극명하게 나뉘는 취향인 것 같아요. 이게 네. 털이 막 진짜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털이 막 전혀 없어야 되는 맞아, 왁싱을 해야 그죠? 된다거나 왁싱을 했으면 좋겠어. 네. 이런 사람도 아니면 있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털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든지 맞아. 이런 그런 걸 분들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털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되게 막 엄청 뚱뚱한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취향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백호님하고 저랑 아마 겹치는 걸로 추정되는 그 친구는 막 털이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농담으로 왁싱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러면서 왁싱 다 불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걸 왜 뽑냐고. 그만큼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성적 매력. 성적 매력 그런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없는 걸 선호하거든요. 안 물어봤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적은 걸 선호해요. 네. 저는 각각의 매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 네,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은 제가 안 만나봐가지고 좀 막 온몸에 털이 있는 사람은 한국인 중에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취향이신 분들은 사람을 만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좀 포기하고 만나야겠지. 그래서 외국인 만난 분들도 꽤 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수 네, 있겠죠. 채모가 많은.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네, 주변에 그쵸, 생각해보니까 그쵸. 외국인만 만난 형도 있네. 그럴 수 있겠다. 털 때문에? 아 뭔지 이유는 몰라. 이유는 외국인 남자친구가 계속 외국인 형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사실 이런 얘기를 이 방송을 저희 엄마가 듣고 계셔가지고 여기 자르면 되잖아. 자르면 되잖아. 아니 털이 많으면 뭐 할 때 자꾸 막 입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싫더라고요. 싫은 이유가 그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거슬리죠. 싫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를 감수하고 만나는 뭔가 촉감이 좋은가? 촉감이 좋은가? 저는 어떤 그냥 기분인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털 많은 분을 좋아하세요? 털 많은 사람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이제 마음이 흡족한 거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네네. 있는 게 더 좋다. 네. 백호님은 어떠세요? 저 별로 느낌 없는 것 같아요. 관심 크게 네. 문제 없는. 털은 전혀 영향이 포인트가 없는 것 아니구나. 각자의 매력이 매춘님. 있다. 저는 각자의 매력이 있다. 각자의 매력이 있다. 네, 있어도 오케이. 없어도 어설프게 있는 것보다는 아예 확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확 있는 건 얼마나 있어. 어설프게 있는 거. 어설프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어설프게 있다는 게 있지. 막 몇 가닥. 낙가닥 이렇게 한두 있어요. 개 막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털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청년과 소년을 가르는 딱 그 포인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2차 성징의 가장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오는 뭔가의 그런 성적인 매력. 그러니까 맞아. 있어야 좋다라는 거는 혹은 뭐 반대로 맞아.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떠올랐던 게 또 다른 좀 소수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좀 나이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연상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로 좀 어린 어린 사람만 사람만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 후자는 약간 좀 통념적으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취향이 맞으면 그죠? 뭐 근데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반적으로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커플 중에도 왜 나이 많은 남자가 나이 어린 여자랑 결혼하면은 다들 도둑놈이다 막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약간 이것도 편견인가?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말한 소수 취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린 사람이 좀 자기보다 한 10살 막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사람한테 끌리는 그런 거? 보통 그런 경우가 좀 더 상대적으로 적을 소수다. 것 같아서 맞는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아서 저는 좀 나이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그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인트. 연상 무조건 연상. 무조건 연상. 한 살이라도 연상. 네네. 하루라도 연상.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생일이 같아. 혹시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그 만나셨던 분들은 좀 다 연상이었어요. 많이 차이도 났었나요? 10살 넘게 차이 나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네. 약간 베어 커뮤니티에서는 어리다는 게
장점이지 않은 것 같고 반대 나이가 너무 많다? 뭐 이런 뭐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거에 대해서도 크게 디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30대 후반, 40대 초 중반을 간다고 하더라고 매력이 막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크게. 사람마다 그리고 관리나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중년의 이미지랑 그 베어의 이미지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약간 나이 들면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배도 좀 나오고 어른들도 살이 좀 찌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사실 20대보다는 30대 되면서 살이 좀 쪘거든요. 근데 같이 가는 것 같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이 그런 것 같아. 이게 약간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나이 들면서 좀 살도 찌고 하면서 베어 쪽으로 아예 전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약간 이렇게 된 김에 이쪽으로 간다 그런 느낌인가요? 지금 뭔가 라면분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아 너무 재밌어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내식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승자가 되겠네. 그렇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베어식 자체가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나이대가 높은 편인 것 같아갖고 그래서 좀 나이가 좀 덜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덜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어린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보통 막 스탠드에 막 30 넘으면 30 이제 꽉 찼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아. 배우들이 이제부터 시작인데? 약간 이런 맞아요. 너무 긍정적이다. 너무 좋은 판이다. 전향을 하시면 됩니다.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털 없어 괜찮아요? 당신이 나에 대해 알아? 모릅니다. 전향이란 말이 좀 웃기는 것 같아서 전직 같아. 나 여기 아니야 이제 스탠드를 안녕. 좋은 말씀 잘 알았습니다. 배우러 갈 거야 이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방송을 애초에 이 주제를 기획하게 된 궁극적인 토론 주제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베어 커뮤니티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생기나 내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었나 조금 더 근본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배경? 그런 거랑 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토픽일 수도 있는데 바디 쉐이밍과 바디 포지티브 일부에서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막 좀 뚱뚱한 친구들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잖아요. 뭐 경험을 했든 뭐 그런 걸 봤든 기억이 있든. 근데 베어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그런 체형들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요소들이 더 인기가 많은 그런 것들이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KBC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네. 자기가 이제 원래 좀 뚱뚱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KBC 커뮤니티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이게 뭔가 이상적인 모습이 좀 더 이게 통통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자기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 실제로 전 그 당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전 되게 약간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낮은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나 같은 체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되게 초연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소수자들이 다 모두 다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베어인 친구들은 그걸 2번 겪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게이라고 했을 때 사회에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다가 게이신을 마주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키나 많고 이렇게 사는 게 아무렇지 않구나라고 인식하고 되게 안심하잖아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베어들은 또 이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도 나
뚱뚱하다고 해서 굳이 내가 이렇게 지탄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있네?가 되는 거고 그러면 굳이 내가 그렇게 지탄받는 사회에 뭐 속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안심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 씬에 처음 그러니까 나왔을 때 저만 해도 내가 누굴 만났는데 뭘 했다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생겼고 뭐 내 솔직한 얘기 누굴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 거였는데 베어 분들은 또 그 커뮤니티에서 한번 그 과정을 거치면서 더 안정감을 가진 친구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 전에 라너님이 컴투게더 잡지 발간하는 잡지가 있잖아요. 네네. 네네 거기에 쓰신 글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셨잖아요. 거기 그걸 읽으면서 되게 공감됐던 게 그 게이들이 다른 일반 헤테로 남성들에 비해서 그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고 뭔가 원하는 체형에 부합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 이거는 뭐 스탠이고 배우를 다 떠나서 근데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베어분들이 그런 커뮤니티 들어가면서도 거기 안에서도 또 다른 이제 어떤 이상적인 몸매 그런 거에 좀 더 스스로를 맞추려는 강박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또 다른 어떤 바디쉐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베어 커뮤니티에 진입을 하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이제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몸이나 이제 얼굴이나 이런 모습들이 있고 네네. 다들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그런 쪽에 좀 자신의 몸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약간 상반적인 감정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되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서도 좀 더 이상적인 모습을 맞추고 싶다 이런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좀 시기를 한다든지 이런 아니면 털을 기른다든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 베어 코르셋이란 말을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베어 씬에서도 그러니까 단순히 살이 찐다, 뭐 덩치가 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진 살은 싫어요. 이런 말을 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이 쪘더라도 이게 약간 탄탄한 몸이어야 된다. 근육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막 매력적이지 않은 또 뚱뚱한 몸과 매력적인 뚱뚱한 몸이 나뉜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베어 코르셋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실제로 머리카락도 긴 머리를 하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게이들이 짧은 머리 한다고 하지만은 베어 커뮤니티에서는 더 짧게 엄청 짧게 자르거든요. 맞아. 그러네.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러네요. 진짜 머리가 다 짧았던 것 같아요. 거의. 수염보다 짧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죠, 네. 그죠. 신기하네. 왜 그렇게 게이들은 몸매에 대한 어떤 그 굴레에서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어떤 신이든 할려야 돼서. 이거는 게이가 아니어도 근데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그냥 일반 남들은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게이들은 어플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어플을 통해서 보통 데이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프로필에 보여주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많이 거르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그 미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맞추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그냥 공기처럼 있는 거라서 좀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게이들은 그냥 좀 더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남들도 그렇게 뭔가 이상적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모가 있을까요? 살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결혼한 남성들과 결혼을 하지 못한 남성들의 외모에 어쨌든 관리를 하냐 안 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나요? 뭐 막 그게 하나로 딱 획일화돼서 뭐 예를 들면 뭐 다 정우성 같은 막 결혼했다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뭐 여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성상은 어쨌든 있지 않냐. 있긴 있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몸매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게이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한 일반들은 이제 그러지 않을 텐데 저희는
어플로 그치. 사진 몇 장 이런 걸로 일단 만남을 시작하기까지가 걸리잖아요, 단계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서류통과 같이 치열하다. 그렇죠. 서류가 사진으로 이제 서류가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뭔가 스스로가 소수자라는 거에 좀 약간 그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좀 괜찮아 보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헤테로 남성은 그 자체로 되게 그냥 사람으로 존중을 받고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을 받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만약에 좀 뭔가 외모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좀 망가져 보인다든가 좀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게이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럼 그런 강박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좀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자유롭고 싶어도 내가 커밍아웃을 한 일반 친구들한테 아무렇게나 한 내 모습을 보여주기가 별로 싫은 그런 게 좀 있어요. 나 게이여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약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 일단 커밍아웃을 안 했고 근데 그거는 본인의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게이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사람이겠지 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내 이미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부터가 내가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나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도 무의식 중에 어릴 때 그래서 뭐 그냥 뭐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살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괜히 그러니까 뭐 그게 게이이지만 잘해야지 이건 아니었지만 그랬던 거 영향은 있던 것 같아요. 네. 전 반대로 이게 바디 포지티브가 너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굳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뭔가 누군가의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보통 막 자기 관리 하시는 분 찾습니다. 막 그런 거 할 때 많이 써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헤테로도 뭐 이쪽이든 다 쓸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을 할 때 뭔가 내가 자기 관리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꼭 굳이 그렇게 완벽한 게이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헤테로들 사이에 보면 게이라고 해서 전 되게 패싱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일반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이는 없을 거야 라고 다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베어의 게이를 한 번도 전체적으로 접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패시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 주변 심지어 저희 가족도 저한테 이제 30 중반이니까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때 저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쟤는 살이 쪄서 뭔가 여자친구가 없을 것 같아 해서 뭔가 시작을 해요.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너가 살을 빼면 결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계속 맨날 저보고 살 빼라고 하거든요. 결혼하라는 말을 살 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도 당연히 존재하고 뭐 정말로 뭐 삼식님 같이 아주 매력적인 게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스스로가 약간 애초에 그 트랙에서 내려오기를 그냥 희망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트랙이 있어야 되면 계속 그걸 쫓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네, 내가 힘들기도 하고 그게 정말로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저는 이제 왜 게이들이 외모나 이런 거를 많이 보냐라고 생각을 해서 딴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덜 봐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뭐 결혼이나 이런 거에 엄청 중요한 팩터인데 게이 사회에서는 그러진 않고 그 자리를 이제 외모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하고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한테 뭔가 남성에 비해서 어떤 경제적인 거를 덜 기대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뭐 아름다움 이런 거를 외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좀 그런 걸 또 부각시키기를 기대하는 그런 맥락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조금 사회가 변화하면 앞으로 헤테로 남성들에게도 되게 그런 프레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이들도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다양한 뭐 조건을 그렇죠. 따지면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좀 외모가 나 떨어져도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그렇지, 같은 그렇지. 재력, 경제력 결혼- 있는 남자. 그죠. 결혼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근데 음. 그것도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러네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게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잠자리, 서로에게서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연애 이런 거니까는 그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결국에는 비율로 치자면은 경제력하고 외모랑 좀 비등비등한 것 같기도 하고. 성격 아닐까요? 성격도 중요하죠. 갑자기 내가 또 쓰레기가 됐네. 알겠습니다. 죄송. 바디 포지티브의 개념에서 제가 최근에 떠올랐던 키워드들이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중국에서 했던 프로듀스 판다스요? 네, 거기서 나왔던 판다스 프로듀스 판다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왔을 때 우리들은 다 어디서 보던 친구들 같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반 사람들의 대중의 시선은 신선한 애들 아이돌로 뽑으려고 하네. 저런 애들이 아이돌로 나왔다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했던 아이돌은 다 어리고 마르고 이런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친구들만 거의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나 뭐 올라간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이 프로듀스 판다스 지나가듯이만 봤지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랬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생긴 거예요?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프로듀스 판다스 자체는 네. 그냥 어느 날 생겼어요. 어느 날 생긴 거고. 저는 네. 당연히 이쪽 커뮤니티에서 나온 그룹이라고 네, 생각을 네.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럴만한 게 너무 타겟팅이 그래 타겟팅 딱 그 게이들 수영 베어 좋아하는 게이들 안경 네. 이런 게 다 너무나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약간 되게 재밌는 게 그런 베어인 사람 베어 어떤 뭐 덩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게이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 네 갇혀 반대로 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여성이 있다면 당연히 게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아이돌에 대해서도 뭐 주변에 되게 아이돌 좋아하는 게이들 보면 게이도 좋아하지만 여성들도 좋아하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 베어밖에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뭐 커밍아웃을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게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어제 타겟팅이 분명히 그런 베어적인 이미지를 소비해서 당연히 만들어진 그룹이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리고 베어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많을 것 굉장히 같았어요. 많은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많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중국이나 아마도 그쪽에서 네, 많지 않나?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그죠, 많은 걸로 알고 일본에서. 실제로 일본어로도 싱글을 내고 맞아 뮤직비디오도 막 그래서 여기저기 방영되는 걸 봤는데 하나 더 재밌었던 포인트는 중국에서 예쁜 남성들이 나오는 약간 BM을 같은 걸 금지시키는 그런 정책이 통과가 된다. 뭐 아무튼 그런 얘기 올라왔을 때 오히려 그 대척점에 있는 친구들로 이 친구들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쁜 애들만 보여주면 안 된다. 아이돌들이 나와서 막 남성들끼리 뭔가 뽀뽀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하지 말고 다양한 남성상을 보여줘라. 약간 이런 식의 말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돌 그 산업을 보는 거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도 그 사람들 처음 봤을 때 되게 뭐야 게이들이 뭐 패러디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몰랐을 그렇죠. 때는. 근데 아니구나. 그러니까 실제 데뷔를 했죠. 그러니까 실제 데뷔를 하고 이미 데뷔를 한 그죠. 한 상태에서 다음에 무슨 바이어스인가 정확히 그 이름은 정확하진 이름인데 않지만 그 프로듀스 101과 유사한 프로그램에 네. 나와서 나온 거죠. 아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뭐 앨범도 내고 뮤직비디오 찍고 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죠. 맞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신선했어요. 이런 뭔가 내 식에 맞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돌 한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 그렇죠. 한국엔 일단 없으니까. 아직까지. 네,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뭐지? 중국처럼 이제 인구가 이 정도만 되면 베어식인 사람들에게만 팔아도 팔리는 그룹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마추어 쪽에서는 그런 개념들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냥 뭔가 KBC 같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모여서 걸그룹 춤을 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게 자본을 뒷받침하고 나오다니 이거 너무 놀랍다. 그쵸. 양지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패러디한 그런 걸그룹 영상 같은 걸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이런 그룹들은 많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건 있었지만 실제로 엄청 팬덤이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제인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싱글 발매할 때 딱 그 시간 맞춰가지고 진짜요? 근데 막 7시인데 왜 안 나와? 거긴 중국이잖아. 1시간 뒤에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챙겨보면서 막 보고 있고 네. 한국에선 나오기 힘들 것 같은 모델이긴 해요. 현재 K-팝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겠죠. 한국에서는 조금만 뚱뚱한 아이돌이 나와도 되게 막 악플 엄청 달리고 뭐 관리 안 하냐고 막 이러고 막 엄청 뭐라 하잖아요. 뭐 그룹의 뭐 멤버 되게 오래된 그룹의 네 모두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요. 네. 되게 튀잖아요. 사실 네.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누구 아시죠? 그 사람한테 항상 악플이 달리잖아요. 뭐 항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경우에 쟤는 뭐 살 안 빼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게 되게 너무나 획일화된 어떤 아이돌 이미지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신선했어요. 저도 보면서 신기했어요. 이런 그룹을 내다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뭐 리조라는 가수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사이즈 몸매를 가진 가수분이 나오셔서 그래미 어워즈 타고 노래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 노래의 내용들이 약간 바디 포지티브가 많았단 말이에요. 난 이 몸매로 뭐 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고 뭐 너보다 잘 나가 뭐 약간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느낌의 곡들이어서 인상이 깊었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속옷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른 모델들만 쓰다가 최근에는 뭐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 쓰고 맞아요. 그런 것들도 한국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김지양 씨도 그렇고 맞아요. 되게 대표적으로 되게 중요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한테 게이뿐 아니라 여성들한테 그런 어떤 획일적인 막 날씬한 몸매가 되게 강조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더 많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좀 다소 빠른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이런 주제를 기획한 이유도 결국에는 그냥 게이 씬에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체형의 분들이 있다는 거를 한번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되게 신선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들려주세요. 팟캐스트는 잘 모르겠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너무 많이 웃었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팟캐스트 처음인데 너무 재미있고 그 혹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뭔가 자기가 몸매 때문에 뭔가 안 팔리고 있고 뭐 그런 거에 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뭔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베어 커뮤니티 자체가 가시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도 계속 신선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만큼 뭔가 가시화가 안 되어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약간 그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공기처럼 뭔가 느끼고 있지만 그런 어떤 멸시적인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뭐 익숙해지긴 하지만 그게 전혀 상처가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뭔가 그런 자신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 좀 많이 먹어서 돼지 된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반성을 해야 하고 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진행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너무 혼자 하려니까 약간 좀 힘드네요. 이게 원래 여러 명이서 나눠서 하던 거를 혼자 하려니까 막 리액션도 해야 되고 다음 질문 생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정신이 없지 않으셨으면 그런 바람이고 네, 저희 다음 방송은 아마 리액션 방송을 하고 또 저희 진행자들 근황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좀 쉬어가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후원도 저희 후원 계좌 있으니까 후원 계좌로도 후원 많이 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100%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매주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